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83강 마지막 때 때와 동양, 악과 동양 12강입니다. 마지막 때와 통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 이제 그 통제, 감시와 통제의 어떤 시스템이 다 이제 그 거의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 돼서 이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이제 정보가 집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어떤 모든 그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모든 그 행태가 패턴화를 다 파악할 수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이제 감시와 통제는 더욱 이제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든 어떤 일면에는 또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도 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미디어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통제 사회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무서운 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이제 통제에 대한 이제 양상은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좀 집중될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이제 통제가 이제 식량 통제, 그 다음에 이동 통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부분으로 그 통제의 어떤 확대되는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의식의 통제가 마지막에 이제 들어설수록 그렇게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점점 위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시와 통제가 그래서 식별해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사이버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어떤 인터넷 이런 사이버 세계에 있어서 이제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지만 이제 이 위선 좌파적 사상적 조류가 이제 어떤 대세로 이제 굳혀지게 된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럴 때 하위 법률, 하위, 하위 법률이 이제 사상적 조류에 힘입어서 이러한 사상적 조류에 힘입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된다. 이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하위 법률들이 이러한 것을 위축시킬 것이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금지하는 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정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이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위선 좌파적 사상적 조류는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평가 자체도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그 어느 가이드라인을 준 거 외에 그 안에서 그 밖에서의 그 역사 평가 자체도 이제 그 처벌과 제재를 받는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의식이 이제 자각 검열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처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초보편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한번 이제 그 표현 검열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한번 잘못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그 속된 말로 골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듯이 했듯이, 예,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의식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사상, 종교, 자유의 위축과 통제로도 또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상 종교 자유의 위축이라고 함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 세력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과 학문 등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취급되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어떤 소통의 공간은 열어두겠죠. 그렇지만은 주류 이제 그 논의의 시장에서는 이제 퇴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미디어 통제로 인한 일정한 방향의 의제와 의견만 주류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통제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제 미디어 통제가 이제 그, 그 완전히 이제 독점화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더 이렇게 갈수록 어떤 다른 이렇게 거짓 어떤 사실도 버젓이 그러니까 제시하고 이제 반복 이제 홍보하는 상황에 이제 이르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떤 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세계 속에 대부분의 대중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또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이제 구분하지 못한 채 큰 이제 그 빅미디어가 제시하는 그러한 그 의제와 의견에 그냥 대충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실을 아는 소수가 있지만 그 소수의 목소리는 이제 갇히게 되고 어떤 노출도 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검색어에 있어서 노출도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 활동이 주목받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선 좌파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되면서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자유주의 세력은 이제 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자유주의 세력이 이제 반항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반항은 이제 그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이들이 이렇게 위선 좌파와 사회주의 세력이 원래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이런 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바와 실질적으로 그들이 현실 속에서 그 어떤 만들어가는 세계는 큰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과 그들이 이렇게 그 행동하는 현실은 이렇게 그 다르다,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통제가 먼저 자기 이제 개인 자신으로부터 벌써 이제 검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에 의해서도 통제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의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받는 수준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금융과 자본 통제로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이렇게 그 모아지고 이제 그 화폐화됨으로써 이것은 기록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록에 의해서 소비 내용과 패턴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 시스템에 한번 전자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되면 사회적 낙오와 회생 가능성은 전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떤 유두리가 있고 이랬지만은 모든 것이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개인의 신용도 평가되고 인간이 거기에 개입할 수는 점점 개입의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 개입하는 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알겠죠? 그래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금융권에 있어서의 그 당사자들도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자본에 대한 통제는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에 따른 판단에 이렇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청년 대다수는 사회생활 출범부터 자동적으로 낙오화되는 현상이 줄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청년에게 어떤 기회가 사회 진출에 이제 기회가 있었지만 이러한 사회 진출의 기회조차도 없이 그 특별한 특출난 어떤 자신의 그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 자연적으로 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금융 자본의 이런 통제되는 사회 속에서 또한 양극화 사회와 양극화 자본의 형태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죠.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기술적 기기를 장악한 자와 이 금융을 이미 장악한 자와 금융과 인공지능을 장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 갭은 이제 이 소수의 어떤 그 끝없는 부를 가진 자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엄청난 그 다수 이 두 가지의 그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처음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화의 어떤 도전을 극복한 거는 이제 중산층을 이제 만들어내고 창출함으로써 이 자본주의가 지금까지는 살아남았는데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통제 자본주의, 이 통제 자본주의 속에서는 이런 대다수는 이제 그 빈민층으로 이제 전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상당수 국가 자체도 이제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파산도 이제 지금까지 국가 파산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국가 파산이라든가 공적기관의 파산이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 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이런 체계도 이제 저는 그 무너질 것으로 보는 거죠. 웬만해서는 아주 튼튼한 이런 그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그 체계가 유지하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세계 통합화되는 환경 속에서 통제를 진행시키는 세력에 의해서 금융과 자본의 여탈권이 달려 있다. 이 세력이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국가 자체도 개인은 물론 국가 자체도 죽느냐 사느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회생하느냐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를 것이고 이 세력에게 통제를 진행하는 세력에게 국가조차도 일부 또는 핵심 경영권, 권력을 점점 이제 이양하게 될 것이다, 넘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의 어떤 통제의 양상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살펴본 거는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이르기 전에 점점 심화되는 통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 의식의 통제, 그 다음에 금융 자본의 통제를 요 두 가지의 어떤 그 통제를 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감시 데이터들이 이제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하는 데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상황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식량 통제의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 국가의 식량 수출 이제 금지령 마지막 때 전반기 때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고 요 마지막 때 전반기라는 거는 여기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후반기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7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지막 때 초기부터 배급 경제를 이제 실시할 것이다. 식량과 물에 대한
배급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전쟁과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과 자연재해와 격변 등 이러한 무수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그 상황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식량과 물이 이제 그 절대적인 부족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식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는 이제 아까 데이터 통제 어떤 그런 통제 차원을 넘어서 이제 식량 통제라 까지 이르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고 하는 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세상 많은 열국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그 죽어서 이제 올라온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줄이지도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줄였다고 하는 말이고, 목말랐다는 말이고, 해나 아무 뜨거운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이동 통제가 이제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 전쟁 상황과 사회 혼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계엄령이 이제 그 수시로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강제 징집이 이루어질 강제 징집과 이제 강제 노동들이 이제 그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별에도 이제 관련이 없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그 국가기관은 강제 징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제한 및 이동 금지 조치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 혼란과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동 제한. 그래서 이제 국가 간 이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이제 각종 이제 그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 당시 이때에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사람이 무서워하고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 그 홉스가 말한 만인의 투쟁 사항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살을 하는데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통제가 이제 마지막 때는 식량 통제, 그 다음에 이동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통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통제라고 하면 이제 세계 종교 통합의 규약 안에서의 종교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미신과 우상 숭배 등 각종 종교에 대해서는 개방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히 따르는 성도들만 핍박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이제 테러리스트, 원리주의자, 세계 단일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을 이렇게 찍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계 이제 단일 정부주의자들이라든가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반대의 방향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통제와 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남발할 것인데, 거짓 사실들을 유포하고 남발할 것인데, 이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는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들을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들을 알아보고 또 여기에 따를 수도 없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만을 진실히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은 자신들은 똑똑한 줄 알지만 결국 대중들은 진짜 그 이러한 거짓과 참도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제 표피적인 어떤 제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종교 통제에 있어서 핵심은 마지막 때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 우상 경배 체제를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신으로 이제 추앙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예표가 이제 북한의 이제 김일성을 이제 하나의 그 신으로 이제 추앙받는 그러한 이러한 예표가 있는데, 이와는 또 그 김일성을 우상화했던 차원보다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저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한다. 근데 그 짐승의 우상이 이제 말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듯이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의한 이제 우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정보 통제로 이제 위에서 그 이하, 그 모든 이제 정보 통제의 수준도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저기 있죠. 그 엄청난 수준으로 이제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광범위한 적그리스도 그 글로벌 체제의 모든 부분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 정보 통제가. 그래서 사람에게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통제칩을 실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통제칩은 식량 통제와 이동 통제, 종교 통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위에서 식량 통제, 이동 통제, 종교 통제를 위해서 통제칩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제칩에서 이제 그 배제되어 죽이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그 인구 과다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잘못 썼네요. 인구 조절을 이제 구실로 해서 통제칩을 선별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기서 통제칩을 받는 거는 그 인도 같은 데서는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들이 이렇게 그 선별해서 그냥 죽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살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이제 통제칩을 또한 거부하면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통제칩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시행은 이제 후 3년 반 이제 초기에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적그리스도 제국은 요때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일부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겠죠. 그 나라에 따라서는 그 전반기에 있어서는 그렇죠. 근데 제가 요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그리스도 제국의 시작 시점에서 이 통제칩이 이제 시행이 이제 전면 실시되는데, 이제 모든 이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통제칩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한 성도들만 이 통제칩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순교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통제칩에 의해서 관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통제칩은 어디로 또 연결되느냐?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 체계의 중앙 이제 인공지능에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미디어는 이제 이러한 양상으로 향하는 세계를 이제 좋은 모습만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20년 전인가 25년 전에도 막 이제 세상이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된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찬 어떤 그런 많은 이제 홍보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정보, 뭐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사실 편해지는 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세탁기가 켜지고 불이 저절로 켜지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모든 것이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자동화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편해지는 이런 상황들은 또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디어는 이런 좋은 모습만 이제 반영하고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측면이 이 통제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이렇게 있는 것을 어떤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그 중국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 도시라 가지고 모든 것이 어떤 그 감시 사실은 감시와 통제 이제 체계인데 그 어떤 디지털 통제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해 좋은 측면만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들었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생활 모든 것이 노출되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화 사회가 인류에게 좋은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그 결말은 유토피아가 아닌 이제 인간 본성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성경의 성경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 그래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제를 준비하는 세력으로 존재를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통제를 집행하는 이제 집행이라는 거는 이 준비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그 강도가 이제 법적인 집행이라든가 실질적인 금융의 어떤 결정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합니다. 통제를 집행하는 세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근데 요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그때가 지금 2021년인데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 25년부터 40년의 그 문명사적 이제 변환기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통제를 집행하는 세력이 이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의 속성은 핵심 세력에게 집중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과두제의 철칙이라 그러는데 이제 모든 이제 권력은 소수로 집중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다르게 그 법칙이 어떤 100%의 법칙은 없잖아요. 사회과학 속에서는. 그런데 이 법칙 중에서 사실 두 가지죠. 그 생장곡선, 생장곡선과 그 다음에 이 과두제의 철칙 이거는 거의 이 그 물질 세계에 있어서 그 저기 인문 사회의 이 법칙이라 할지라도 이제 99.9%에 가깝게 이렇게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통합화되는 사회에서 세계 단일 정부 세력이 중심 세력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정점에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요 세계 단일 정부를 이렇게 꿈꾸는 세력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요 지금은 근데 이것도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 악의 세력들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특정 그 세력들도 이거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미디어를 장악한 세력들, 세속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세력도 이제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슬람 세력,
이슬람 세력은 이제 그들의 메흐디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해야지 그들의 메흐디가 온다는 그 어떤 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도 여기에 이제 그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각종 이제 오컬트 세력들이 또한 세계를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들 가운데 중심 세력이 형성되면서 이들이 또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다 이제 협력하고 하나가 된다. 악의 이제 결집이라 그럴까? 결집이 된다. 그리고 그 결집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서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